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링크사업단과 함께하는 스타트업 토크쇼 하늘을 달리다 스타트업 윙즈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수! 환영합니다. 우리 스타트업 토크쇼 하려면 스타트업 대표님들 모셔야죠. 우리 스타트업 현역에서 지금 재직하고 계시는 대표님 두 분 모셔봤고요. 또 이 토크쇼의 대상이 우리 예비 창업자분들, 우리 재학생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학생 입장에서 또 스타트업에 관심 있는 우리 두 명의 예비 창업자분들도 함께 모셔봤습니다. 총 4명이서 우리 스타트업 입문자들을 위한 다양한 주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크게 3가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그거까지 퀴즈를 낼 줄 몰랐네. 잠깐만요. 제가 까먹었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크게 우리가 3가지의 주제를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스타트업 궁금한데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대학생 신분에서 스타트업에 관심이 생겼을 때 어떤 방법으로 스타트업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을지, 접근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보는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그렇게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창업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돈. 근데 돈을 학생들이 많이 없습니다. 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자금을 조달하는 첫 번째 방법, 정부 지원 사업부터 한번 해보셨죠? 해보셨죠? 제가 알기로 많이 해보신 걸로 알고 있고 준비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자금 조달 방법,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마지막 3번째 에피소드로는 사업의 가장 본질은 돈 버는 거죠. 네,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템, 우리의 이 서비스를 가지고 첫 번째 매출을 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3번째 에피소드. 이 3가지를 이 토크쇼를 통해서 알게 되면 우리 스타트업 후배님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사회자인 저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인즈 그라운드 주식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민환기라고 합니다. 저도 경희대학교를 졸업했고요. 1사학번입니다. 저는 4년째 지금 스타트업을 경영하고 있으면서 미디어, 마이스 산업에서 디지털 전환, 메타버스 전환을 우리 많은 기업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 왼쪽에 계시는 우리 아무거나 제작소 이인규 대표님 소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아무거나 제약소 대표 이인규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기부사에게 회로 코딩을 가지고 이런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외주 용역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공학과 1사학번을 졸업했고요. 지금 창업을 한 지 3년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시제품 같은 거 만들 때 의뢰하면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인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의 발명품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들의 아이디어를 현실화시켜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 창업자들 대상으로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라던가 이런 지원 사업들을 할 때 저희를 만나게 된다면은 서류 평가랑 혹은 발표 평가를 할 때 어떤 아이템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시각적이고 전문적으로 내용을 다듬어 드리기도 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 두 번째 이야기이기도 한데 준비할 때 우리 이인규 대표님 도움 참 많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좋은 분 모셨습니다. 자, 박수! 반갑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설아래의 지종환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한약학과 13학번이고 이제 지금 한방식품 기업 설아래를 운영하고 있는 지종환 한약사입니다. 저는 2013년부터 여기 경희대학교에서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횟수로는 한 11년? 그 정도 11년 동안 한 6번 창업을 했고 그 창업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수제 맥주집 빅문도 있고 경희대 유명한 맥주집이죠. 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홍보까지 우리 대표님들 많이 와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작년 3월에 창업을 한 게 이제 한방식품 기업 설아래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1년 동안 이제 백화점이랑 면세점이랑 그다음에 매출도 창업한 지 6개월 만에 1억을 냈거든요. 근데 이제 그 10년 동안에 엄청 실패 많이 한 경험이랑 실패 많이 한 것 중에서 성공한 경험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오늘 조금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와, 11년의 경력, 6번의 창업.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종환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예비 창업자 첫 번째 게스트 우리 스켈엑소 우리 하민혁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기계공학과 16학번 휴학 중에서 메타버스 인터페이스 디바이스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메타버스와 현실의 융합을 위해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하민혁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메타버스 아주 핫한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예비 창업자 하민혁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예비 창업자 윤슬의 장여찬 대표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한약학과 18학번에 재학 중이고 지금 현재 전통주 맞춤 제작 키트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윤슬의 대표 장여찬입니다. 지금 정부 지원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서 사업이 완전 초창기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시청자들이 되실 분들의 가장 가까운 시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많이 물어보세요. 우리 또 네. 선배가 네, 맞아요. 또 저희 벌써 과 후배여가지고. 이렇게 또 분위기 잡아가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가 설계한 건 아닌데 우리 한약학과에 두 분이 또 계시고 기계공학과에 또 두 분 선후배가 이렇게 모셔서 참 재밌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 질문들을 하나씩 물어보기 전에 가장 먼저 물어봐야 되는 내용이 딱 있습니다. 창업을 왜 했는지. 우리 첫 번째 에피소드의 주제가 바로 이제 창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시기에 있는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창업 정보를 얻는 방법을 알려주는 건데 마지막 소개를 해주셨던 윤슬 대표님부터 왜 창업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1학년 때부터 강의 이제 전공 수업을 듣게 됐는데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시험에 뭐가 나올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런 내용들을 사업이랑 연결시켜 보면 어떨까, 아니면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돈을 벌 수는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업에 조금 관심이 있구나를 1학년 때부터 처음 깨달았고, 사업가 DNA가 있구나. 교수님들의 강의 내용 중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연결시켜 볼 수 있겠다라는 내용들을 항상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 놨었는데 그 전통주라는 타이틀도 이제 그 메모장 안에 있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프로그램 중에 캠퍼스타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또 참여를 하게 되면서 또 좋은 계기로 설아래 대표님, 저희 학과 선배님을 만나 뵙게 되면서 그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화 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민혁 대표님은 어떤 케이스인가요? 어쩌다가 어떻게 창업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가상현실 HMD가 초기에 나왔을 때부터 현재 지금 제가 구상하고 있는 이 메타버스와의 융합을 위한 어떤 피드백을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그걸 느꼈어가지고 이거를 만들어야 한다.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만들어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제가 대학을 입학하는 순간에도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고 논문을 쓰기 직전까지 왔는데도 이제 아무도 그런 내용에 대한 언급조차가 없어가지고 제가 만들 능력과 지식이 생겼으니까 논문으로 쓰면서 준비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창업 관련 프로그램인 이제 KBS를 통해서 창업의 이제 발판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좀 모범적인 사례네요. 전공의 그런 내용들을 또 살려서 접목을 시켜서 또 창업을 하고 있는 굉장히 우리 후배들이 좀 참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모범적인 창업 동기가 아닌가. 지 대표님은 벌써 11년 되셨는데 네, 맞아요. 지 대표님의 그 동기 진짜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이 두 분이랑 반대인데 과가 잘 안 맞아가지고 창업을 했어요. 이 약대는 암기할 게 너무 많아요. 시험 기간 되면은 진짜 저는 도저히 이거 못 외우겠는 거예요. 이 과는 내 과가 아니라 나는 밖에 나가서 내 진로를 찾아봐야겠다. 이제 밖에 나가 찾아보던 중에 이제 경희대학교 창업 동아리가 있는 거예요. 형들이랑 같이 사업 계획을 쓰니까 이게 시험 공부할 때는 한 일주일 동안 밤을 못 샜던 게 사업 계획 쓰는데 일주일 밤새도 재밌는 거예요. 밤이 새지고 재밌는 거예요. 제가 창업을 계속 하는 이유가 이제 저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조금씩 바뀌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이제 제가 처음에 했던 사업이 이제 드림스폰이라는 건데 전국에 있는 장학금 정보 서비스 다 모아가지고 그걸 데이터베이스로 분류해가지고 뿌려주는 건데 이제 그게 지금은 한 30만 명 정도 대학생들이 이용하고 있고 제가 버스에 딱 탔는데 옆에 대학생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대학생분이 제 사이트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기분 엄청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아무리 작더라도 내 거를 해야겠구나.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11년 동안 놓지도 못하고 계속 창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좀 재밌는 게 결과적으로는 학과의 전공을 살려서 네, 창업을 또 맞아요. 하고 근데 있는. 창업을 네. 또 배운 상태에서 학과 공부를 가니까 여기 아까 대표님처럼
이 교수님이 말하기에 이거 돈이 되겠는데? 자본주의가 좀 더 들어오니까 외워지더라고요. 좋습니다. 우리 이인규 대표님 창업 동기 어떻게 되시나요? 4학년이 됐을 때 경희대학교에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게 생겼고 학생으로서 나도 이거 매니저처럼 참여할 수 있냐라고 해가지고 같이 참여해서 거기서 많은 걸 배우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메이커 스페이스를 찾는 일반인들 혹은 작은 이제 기업을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컨설팅을 하게 됐고 그 안에서 저만의 이제 메리트를 좀 많이 발견하게 됐었습니다. 4학년 2학기 때 나름 또 이제 기계공학 전문성도 있고 하면 또 잘 될 것처럼 아마 마음을 먹으셨었겠죠? 사실 기계공학을 나와서 창업을 한다는 게 리스크가 있는 건 그건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제 친구들은 다 대기업을 가고 누구는 삼성을 가고 누구는 어디를 가고 하면서 연봉이 뭐 8천이니 1억이니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심리적으로 많이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처음에 자기 능력이 매우 낮을 거기 때문에 이미 프로들이 있고 그 프로들 이겨야 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이 조금 길 수는 있다. 진짜 이거 여러분 참고하셔야 되는데 창업한다고 바로 멋있는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프로들이 얼마나 많은데. 진짜 현실적인 조언을 해준 것 같아요. 주변에서 막 창업하면 와 뭔가 막 생각하는 멋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 대표님이 또 그런 좀 이상을 한번 깨주시죠. 좀 현실적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이게 되게 창업하면은 이제 되게 멋진 모습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막 PT하고 막 거래처 만나고 그쵸, 막 협상하고. 막 좋은 밥 먹고 그쵸. 그런 하는데 이제 그런 거는 전 한 3%라 생각을 해요. 97%는 이제 세무 작업, 뭐 서류 처리. 내가 이것도 배워야 돼? 이것도 배워야 돼? 근데 대표는 다 배워야 되거든요. 그 아이템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내 아이템만 보니까 여기에만 전문성이면 돼. 근데 실제로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 게 대표여가지고 과거로 한번 회상을 해볼까요? 아, 네. 우리 화밀 대표님, 우리 선배님들이 과거에 또 겪었을 법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좀 현실과 그 이상과의 좀 괴리가 있으신가요? 설아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아이템만 가지고 으쌰으쌰 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학교 지원금을 쓰면서도 그냥 저 이거 샀어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비교 견적서를 내야 되고 뭘 내야 되고 이러는데 뭐 살면서 누가 비교 견적서에 대해서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비교 견적서를 쓰라고 하니까 우리 그런 장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떤 좀 괴리감을 겪고 계신가요? 대표랑 이제 팀원들로 이제 같이 구성을 한 상태에서 그 팀원분들이 내 마음대로 그 업무를 다 완벽하게 해오지 않을 때도 많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시 내가 그 업무를 내가 하고 있을 때도 많고 그 아까 지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대표라는 자리가 정말 다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지 그 팀원들한테도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네,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막 겁줘서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죠? 그런 참고하시라고 미리 한번 질문을 드려봤어요. 오케이, 나 여기까지 통과됐어. 나 이제 그 정도 준비됐어. 그러면 그런 내용들 말한 것처럼 5만 가지의 변수를 고려해야 된다는데 그런 것들을 어디서 어떻게 배워가고 알아갈 수 있어? 준비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거 알려줘야죠. 방법이 있나요? 우리 지 대표님. 네, 저는 이제 창업을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후배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와요. 네, 그 친구들한테 미션을 줘요. 내가 추천하는 책 5권을 읽고 블로그에다가 그 독후감을 써와라. 세무, 뭐 인력관리, 지분 배분, 아니면 스타트업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제 그런 거에 관련해가지고 5권 정도 읽으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내가 이쪽 업계에는 가야겠다, 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추천하는 책 8권 정도가 있는데 그런 적으세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스타트업 바이블이라고 해서 이제 엄청 유명한 책인데 이 스타트업 지분 배분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매출 구조는 어떻게 짜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101가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이제 101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걸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어? 길에 버려진 돌멩이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구나. 이제 그런 거를 좀 배우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 창업 8권의 책으로 시작하다 라는 김봉진 대표님이 쓴 책인데 책을 어떻게 사업에 좀 접목하는지 또 나와 있고 네 번째가 마케팅 천재가 된 맥스인데 가상의 소설로 쓴 건데 그 옛날에 기원전 3000년 전에 바퀴를 처음으로 개발한 맥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는 사람이 돌을 나르고 했는데
이 바퀴를 처음 개발했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걸 어떻게 판매하고 유통하는지 쓴 책이거든요. 그다음에 지적자본론이라고 해서 이제 마스다 무네아키라는 분이 쓴 건데 지하철에서 단칸방으로 시작해가지고 일본에 엄청 큰 서점을 만드신 분인데 그다음에 모거 그 제일제당 CJ 제일기획에서 햇반이랑 다시다를 이제 그 브랜딩한 김학리 선생님이 쓴 책인데 매주 목요일마다 그 선생님이 후배들을 위해 가지고 에세이를 써요. 근데 그 에세이를 이제 한 3년 동안 쓴 에세이를 모아놓은 책이거든요. 대표님도 그거 목요일마다 쓰고 계신가요? 저는 그거 따라 하다가 약간 저는 월어라고 해서 네, 월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2권 남았습니다. 네, 한비자 밑에 같이 팀원들을 어떻게 공동 창업자처럼 사랑하게 하는지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걸 알려준 책이고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라는 이제 한양대 홍성태 교수님이 쓴 책인데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모든 비즈니스들이 다 있어요. 솔직히 요거 8권 읽는데 한 10일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10년 동안 쌓은 노하우보다 더 값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스타트업 하고 싶으면 지금 이 8권 써서 독후감 써서 지 대표님께 제출하기. 학생들은 또 어떤 방식으로 그 창업의 정보를 얻고 있는지 궁금해요. 우리 하민혁 대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정보를 얻는 곳이 이제 인스타예요. 창업을 되게 많이 준비를 했던 분들이 이제 만화처럼 정보를 요약해서 본인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이 됐다. 뭐 자신의 이런 이슈를 얘기해 주기도 해서 지금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한 사람의 어떤 창업 준비기를 읽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알고리즘으로 계속 나한테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계정을 새로 파가지고 아예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만 좋아요를 계속 누르고 유튜브도 관심 있는 영상만 계속 보다 보면은 어느새 그 채널에 들어가면은 내가 다음으로 가야 돼, 내가 그 다음으로 가야 돼 내용들이 계속 채워지더라고요. 뭐 인프런이라던가 패스트 캠퍼스와 같은 동영상 강의를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동영상 강의 듣고 그 다음으로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더 깊은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들 보고 싶으면은 바로 도서관에 가서 옛날 문서들을 찾아보는 게 제일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 대표는 어떤 방식으로 창업 정보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본인이 참여할 수 있는 뭐 학교 내의 경진대회라든가 외부 정부 지원 사업을 나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근데 저는 책에서도 얻을 수 있지만 그런 분들과 소통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조언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기회를 계속 찾으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아무래도 근래 또 학교에서 하는 또 창업 캠프에 다녀와서 아무래도 인사이트를 많이 얻으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적극적인 추천해 주셨는데 우리 경희대학교도 또 창업을 지원해주는 기관들이 있죠. 그 예로 이 토크쇼를 주관하고 있는 주최하고 있는 링크 사업단이 있고요. 또 어디 있죠? 캠퍼스타운 사업단도 있고요. 또 하나 있어요. 창업보호센터. 네, 이 세 개가 좀 대표적이죠. 대표적인 창업 지원 기관들이니까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캠프들, 교육 프로그램들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참여하시는 방법 너무 좋은 또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대학생들이면 접근할 수 있는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창업 수업, 우리 학교에 창업 수업 많이 있잖아요. 따끈따끈한 수업 추천할 게 있을까요? 전 너무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저 수강 신청한 지 오래돼가지고 오케이. 하실 말씀 있어요? 네. 경희대학교에 사실 숨겨진 또 창업에 대한 그 포인트 뭐예요? 뭐가 있냐면 바로 이제 행정시 분들이나 혹은 이제 창업에 관심이 많은 교수님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연구실들을 보다 보면은 키워드가 엄청 어려운 키워드인데 그 사이에 창업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꽤 계셔서 그분이랑 컨택을 먼저 해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들어가면서도 동시에 이제 창업을 같이 준비해 볼 수 있고 교수님을 이제 자기 업무 파트너처럼 넣어서 이제 다음 단계를 밟아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 그리고 동시에 저희 뭐 링크 사업단이나 혹은 저희 창업보이센터 이런 분들이랑 행사 같은 데 가면서 자연스럽게 얼굴 트고 같이 밥 먹고 하다 보면은 이 주변에서 나오는 인사이트들을 조금씩 흘려주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도 사실 경희대학교가 표현하지 못하는 숨겨져 있는 이런 창업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 나왔어요.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업하고 싶다, 관심 생긴다, 이 토크쇼 보시면 정답이 다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이제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 또 창업을 위한 준비들 차근차근 하나씩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 전에 우리 퀴즈가 또 있어요. 퀴즈가 있는데 시청자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댓글 참여 이벤트예요. 근데 그 전에 먼저 대표님들이 예시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모자토크 이벤트인데 제목은 스타트업 짱. 5글자. 주제는 이겁니다. 이런 사람은 스타트업 창업에 추천한다. 예를 들면 세상 열정남, 무대뽀 정신. 5글자. 생각나셨어요? 하나씩 말해주셔야 돼요. 오자토크 시작합니다. 지 대표님부터. 네, 저요? 네. 책 읽는 사람. 진로가 고민.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 실패는 누구나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실패를 어떻게 이겨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박수. 우리 하 대표님 안 물어볼 거예요. 2부에서. 다행이다. 2부에서 또 생각해 주시면 2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2부에서 바로 물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1부 토크쇼 마무리하고요. 2부는 주제가 뭐였죠? 돈. 그렇죠. 결국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바로 2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토크쇼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is feeling got me flying high as a bird. I may never touch the